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잇는 KTX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4시간대로 단축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릉시와 양양군을 한 선거구로 묶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인접 시군과 공용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90년 가까이 된 동해시의 향토기업인 DB메탈이 경영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대회 운영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KTX로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가는 시간이 4시간대로 단축되는데요. 다만 충북 구간 일부 연결선이 사업 계획에서 빠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소요 시간은 20분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수도권 등을 잇는 강릉역입니다. 이곳에서 전남을 가려면 서울역에서 내려 호남선 기차로 환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원도와 호남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5년 만에 충북 구간의 철로 고속화 사업을 확정하면서 강호축 개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충북 봉양에서 청주공항까지 85.5km 구간의 철로 개량 공사가 끝나면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편도로 4시간 26분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호축 노선에는 시속 250km를 내는 EMU 260 열차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이 지역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구간의 고속화하는 5송 연결선 구축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단 저희는 요구를 할 겁니다. 강호축 경유 지역의 경제계와 자치단체들은 오는 2025년 발표될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사업 반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송 요 사이에 일반선을 고속선으로 이제 다시 바꾸어 준다면은 한 30분 가량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담아져 있습니다. 사업의 큰 틀이 발표된 강호축 개발이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릉시와 양양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강릉시와 양양군이 한 선거구로 조정됐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과 묶여 공용 선거구로 짜여졌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은 현행대로 묶여 도내 선거구는 8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재정특위의 감사 촉구 건의에 따라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이번 주 사전조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강릉 옥계지구 6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넘기기로 했지만 관련법상 무상 제공이 불가능한 부지로 확인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DB메탈이 경영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협력업체 인력이 줄고 희망퇴직이 시행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주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90년 가까이 된 DB메탈. 동해 지역 인재 고용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DB메탈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희망퇴직까지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협력업체 직원 170여 명 가운데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직원 희망 퇴직을 통해 많게는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날 거란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되는 롤을 줄이면서 인재 인력을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는 거고 내년에도 그 인재 인력을 어떻게 할지 그런 또 불안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합금철 가격 경쟁력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통한 수출 물량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DB메탈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 1,800만 달러, 4만 9천 톤을 수출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각각 55%와 30% 줄어든 5,200만 달러와 3만 4천 톤에 그쳤습니다. 당장 수출량이 급감하자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동해 항운 노조원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든 형편입니다. 당연히 타격이 심하지. 지금 그 부두 쪽에 있는 동해 이 연락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크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화물 운송과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DB그룹 차원에서 정상화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기업을 문닫는다고 하면은 동부그룹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부그룹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서서 직접 그 해결할 수 있는. 또 전기 요금 상승이 DB메탈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설 점검 같은 실무 작업 등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운영 지원 인력으로 차출된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출장비와 체류비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군 공무원 강제동원 조직위를 규탄한다. 시군 공무원 강제동원 조직위를 규탄한다. 조직위를 규탄한다. 강원도 18개 시군 6천여 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평창을 찾았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들은 조직위가 2024 대회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인력 355명의 파견을 요구하면서 파견 기간 동안 출장비와 체류비까지 각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지원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메워야 하지만 충원 대책은 없고 막상 올림픽 지원을 나온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 같은 유인책도 전무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출장비라든가 급식비까지 시군에다가 요청할 정도 되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의 국제대회 행사 진행이 옳은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조직위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인력 운영 대책을 내놓았겠느냐며 부족한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이 필요 없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의 본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감사 포상을 추진하는 등 요구사항을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소년 올림픽은 예산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은 쓰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들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숙박, 식음, 그다음에 방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IOC가 정한 청소년 올림픽 개최 예산 상한선은 500억 원. 그나마 2018년 경기장 시설을 100% 재사용해 시설 비용을 줄이긴 했지만 인력 운영 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문체부와 강원도가 협의해 예산을 조금씩 더 투입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833억 원이 잠정 확보됐습니다. 전공로 등도 대회가 임박한 만큼 보이콧 등 강경 대응보다는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부실한 준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잼버리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무원을 값싸게 동원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IOC가 상한으로 정해둔 청소년 올림픽 대회 예산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 유치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김포 솔터 축구 경기장에서 1부 리그 잔류를 두고 김포FC와 승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내일과 오는 9일 김포와 강릉에서 각각 열리는 두 경기에서 합산 성적이 김포보다 좋아야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포는 올해 2부 리그에서 경기당 0.7점만 실점하는 견고한 수비로 전체 3위를 기록했으며 경남과 부천을 제치고 승강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과 시체 손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아내 목을 조르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부사장의 최철규 전 대통령 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상임감사위원회 안광복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최철규 강원랜드 부사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은 한솔재지 사회이사와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 때까지 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군 공항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영향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의 소음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활용해 보상 관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소음 보상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앞 바위섬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와 해양경찰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내일부터 22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속초시의 내년도 노인 일자리 목표 인원은 올해보다 346명 늘어난 3,579명이며 사업 규모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의 61개 사업입니다. 고성군도 올해보다 194명 많은 1,920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업참여 복지시설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노인 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동해 삼화사 수륙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